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e've been able to keep the network up pretty well. Our landline network is entirely buried, and we get. 사이판에 최고 등급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소국장님,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 상당수 지금 고립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략 한 1,700명 정도가 거기 이제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는 한 8개월 이렇게 임신 상태에 있는 임산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학생들도 한 300명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 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안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급박한 어떤 조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객입니다. 학생이고요. 현재 지금 고립돼 있는 우리나라 관광객을 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이판 현지에서 좀 연결이 돼가지고 좀 시차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먼저요,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고 좀 지내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그나마 호텔은 자가 발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최소한의 전기는 사용할 수 있고, 물도 좀 녹물이 섞여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현지 건물은 붕괴된 곳이 많고 지붕이 날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식수나 전기도 끊어져서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고 전봇대나 신호등 이런 게 다 쓰러져가지고 도로 사정이 좀 열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물이라든가 전기를 공급받는데 그 외의 지역은 이미 단수가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요, 태풍이 왔을 때...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태풍이... 근데 식수 같은 거는 제공이 안 돼서 이거는 저희가 따로 사야 되거든요. 식수는 사가지고 직접 마시고 있고... 네네. 그러면요, 태풍이 몰아쳤을 당시의 상황을 조금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좀 묘사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때 제가 호텔 방 안에 있었는데 강풍 때문에 창문을 포함해서 건물 전체가 좀 심하게 흔들렸고 옆방에서는 창문이 깨졌어요.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많이 방 안으로 새가지고 좀 호텔 방 전체가 좀 엉망이 되기도 했고 밖을 보니까 야자수 다 꺾이고 건물 지붕이나 이런 것들 깨진 파편들이 막 날아다녀가지고 좀 많이 위험한 상태라서 출입을 많이 다 통제를 받았어요. 일단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걱정인데 그 부분은 좀 관광객들, 전초원 씨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그냥 계속 항공사나 외교부나 계속 연락을 해보고 있긴 한데 연락도 좀 통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연락도 좀 하기 힘들고 연락이 설령 항공사랑들도 다들 이렇게 확답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든 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여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사관이나 우리 정부 쪽에서 혹시 전달이라든가 어떤 예고라든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게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연결 상황 음악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외교부에서 24일에 태풍 통과 소식이랑 항공편 운항 정보를 확인해보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받은 연락이 없어요. 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연락받은 바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일단요, 우리 정부가 군수송기까지 띄울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지하고 직접 연결하다 보니까 통신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뭔가 하려고 수송기까지 띄우는 방안도 검토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괌에 이제 이 사이판까지 관할하는 일종의 그 영사관 출장소가 있고, 예. 사이판 현지에는 이제 영사 협력원이라고 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로 가동을 해 가면서 뭐 교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급약도 준비해 놓고 뭐 있긴 한데 아까 조금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어떤 문자 안내 예.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좀 외교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군 수송기를 현지에 파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 미국 쪽과 같이 한미 협력을 통해서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원 2명도 급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쪽에 이제 미군 이제 군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을 통해서 아마 군 수송기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을 수송하는 방법을 지금 외교부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비행장도 지금 봐서는 뭐 28일 정도 되면 주간에는 어느 정도 좀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상황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외국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늘 나오는 게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외교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불만이 좀 많거든요. 원칙적으로 아마 이게 이 정도 태풍 피해를 예상하지 못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일반 민간인하고 그다음에 뭐 국가적인 차원은 좀 다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렇게 강력한 허리케인이 오고 태풍이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걸 좀 예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피해 자체도 예상을 못했고 이 정도까지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정말 뭐 식수를 할지 뭐 그 전혀 우리 교민이랄지 아니면 그 지금 관광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에 나온 거에 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뭐 항공사 알아봐라. 뭐 그런 식으로 떠넘긴다는 거죠. 떠넘긴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놨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속한 어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영사가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 보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영사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으면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재해라고 예고 문자가 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게 290km 정도 되는 미국 최고 등급의 허리케인이 이제 위투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나오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미국 본토 안에서 만약 이런 허리케인이 오면 한 3, 4일 전부터 이베큐에이션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탈출을 하라는 분명히 경고가 나왔을 거고 당연히 사이판 현지에 가신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분명히 이러한 위투 중간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분명히 문자와 예견을 통하고 향후에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안전한 대책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활주로가 폐쇄돼서 우리나라 국적지가 갈 수 없다는 점은 이해는 한다 할지라도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적, 심적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분명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좀 후속 대책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